강원도가 신규 고속도로와 국도 등 올해 12개 도로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도가 요청한 사업이 대거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옛 미군기지 캠프페이지 개발에 다시 나서기로 했습니다. 개발 면적을 줄이고 영상산업단지 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를 오는 26일 치른다고 공고했습니다. 총 투표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 유효 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하면 김진아 군수는 직을 잃게 됩니다. 강원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경기 악화로 기부가 감소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5일 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4일과 5일 강원 내륙과 산지의 최저기온이 영하 19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해져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하권 추위는 이번 주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춘천시가 공들여 추진했던 옛 캠프페이지 개발 사업이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공모에서 고배를 마셨는데요. 춘천시가 올해 개발 규모를 축소해 재도전합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포기하고 첨단 영상산업단지 위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2005년 미군 철수 이후 춘천시에 반환된 옛 캠프페이지 부지입니다. 춘천시는 이곳에 2조 7천억 원을 들여 시민공원과 K문화단지, 그리고 주거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공모에서 탈락하면서 계획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차례 실패한 춘천시는 기존 계획을 축소해 재도전을 준비합니다. 우선 개발 면적을 51만 제곱미터에서 12만 제곱미터로 줄였습니다. 전체 캠프페이지 면적의 20% 수준입니다. 공모 과정에서 춘천시의회와 갈등을 빚었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계획도 철회했습니다. 사업비는 6천억 원대로 대폭 축소됩니다. 개발 규모를 줄이는 대신 영상산업단지 조성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시각특수효과 이른바 VFX 산업을 춘천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영상산업이 춘천서 만들어지고 영화가 제작되고 또 관련된 첨단 인력이 춘천서 조성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고 상당 부분 진전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시는 최근 해외 첨단 영상 전문 기업 그리고 국내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산업 기반을 다질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 건설 계획을 제외했어도 시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은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면 다시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캠프페이지는 기존대로 시민 복합공원으로 조성하고 나아가 춘천시 공원들을 서로 연결하고 시 전체를 시민 공원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이달 중 새 계획을 발표하고 시민공청회와 춘천시 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상반기 내로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오는 26일 치러집니다. 양양군 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지며 본투표에 앞서 21일과 22일에는 사전 투표도 시행됩니다. 양양군 선관위는 4일부터 투표일 전날인 25일까지 주민 소환 투표 운동도 가능합니다.
투표에서 총 투표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유효 투표수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김진하 군수는 직을 잃게 됩니다. 김진하 양양 군수는 지난달 2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도로망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영월 삼척 고속도로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이어 신규 고속도로와 국도 건설 등 도로망 확충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강원자치도가 도로망 확충을 위한 올해 도로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12개 사업, 총 사업비는 34조 원 규모입니다. 영월 삼척 고속도로가 사업 추진을 확정한 데 이어 추가로 신규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합니다. 우선 상반기 중 포천 철원 고속도로와 속초 고성 고속도로의 예타 대상 선정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두 도로는 남북 교류 협력에 대비한 남북 고속도로의 일부로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중점 사업으로 분류된 영월 삼척 고속도로와 달리 일반 사업으로 포함되면서 사업 추진이 더딘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접경 지역 5개 시군을 지나는 철원 고성 고속도로 등 3개 신규 노선의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도 추진합니다. 국도와 지방도 확충 사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속도를 냅니다. 이 접경 지역을 따라서 저쪽 고성까지 가는 고속도로, 삼척에서 영덕까지 가는 그 고속도로, 이거를 장기적으로 이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다가 이제 넣으려고 합니다. 평창 무이리와 홍천 생곡리를 잇는 지방도 확포장 사업과 춘천 중도와 서면 금산리를 연결하는 서면대교 등 지역 내 주요 도로 건설 사업은 올해 속속 공사에 들어갑니다. 예타 면제 후 5년 넘게 공전 중인 제2경춘국도는 상반기 중 사업비 협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최근 정부의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강원도가 요청한 사업이 일괄 예타 대상으로 대거 선정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8개가 들어간 거는 역대 이렇게 들어간 게 우리 강원도로서는 최다, 제일 많이 들어갔다. 선정된 사업들은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3일 기자간담회에서 영월 삼척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대해 또 한 번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이 밖에 도내 시군을 연결하기 위한 신규 고속도로 등 도로망 확충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기자간담회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중에 뭐니 해도 영월 삼척 고속도로 단일 사업으로 최대 5조 6167. 예? 참 꿈에도 정말 실감이 안 나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예타를 통과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앞으로 예타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광덕터널입니다. 광덕터널. 이게 빠르면 이번 달 중으로 이제 발표가 나옵니다. 네? 이것도 2,175억짜리 예비 타당성 이걸 이제 꼭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우리도 지금 결과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천 철원하고 또 속초 고성 요거 두 개는 뭐냐? 이제 예비 타당성에 들어가야 될. 이제 우리 기자분들도 이런 거 많이 해보셔서 무조건 예비 타당성에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일단 들어가야 뭐 나중에 검토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넣으려는 것을 목표로 포천 철원은 4월 달에 밀어 넣으려고, 그 다음에 속초 고성은 6월 달에 거기다가 넣으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들어가면은 또 하여튼 빠르면 연내 아니면 한 들어갔을 때부터 한 1년 내로 그 이제 결과를 또 받아보게 되는 거죠. 쭉 철원에서 이 접경 지역을 따라서 저쪽 고성까지 가는 고속도로, 일명 동서 고속도로로 불리기도 하고 지금은 일단 이렇게 가는 고속도로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종축, 남북 구축, 여기 양구에서 쭉 내려가서 홍천 뭐 이렇게 평창으로 내려가서 영월까지 내려가서 영천으로까지, 경북 영천으로까지 이어주는 그게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삼척에서 저 밑에 저기 어디까지죠? 영덕. 삼척에서 영덕까지 가는 그 고속도로, 이거를 장기적으로 이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다가 이제 넣으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거기에 들어가느냐 마느냐는 이제 12월에 이제 이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강원 사랑의 온도탑이 5년 만에 목표 온도 100도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 약 81억 원이 모여 나눔 온도 95.3도로 모금 캠페인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경기 상황 악화에 따른 기부 감소를 미달성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3일 강원도 내 전 지역에 한파와 강풍특보가 내려지자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농작물과 시설물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은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농가 문자 발송과 SNS 전파를 통한 사전 조치와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영하 15도 이하의 저온이 3차례 발생했지만 아직 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강릉시가 관광형 자율주행 차량의 노선을 개편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체험 기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새로 추가된 노선은 강릉역에서 버스터미널과 오죽헌을 지나 올림픽 뮤지엄을 순환하는 노선입니다. 승객들은 별도의 비용 없이 중앙시장과 교동택지, 강릉 원주대, 종합운동장 등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다른 노선의 자율주행차로 환승하면 경포호수나 경포해변, 안목해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와 함께 자율차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된 연곡면 사무소에서 삼산보건진료소까지 13km 구간에 수요 응답형 자율주행 마실버스도 시범 운영합니다. 춘천시가 경기도 과천시와 손잡고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에 나섭니다. 춘천시는 지난달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과천시와 함께 푸드테크 지원센터 공모사업 신청서를 공동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지원센터가 유치되면 3년간 사업비 105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난해 양구군이 운영하는 관광시설 입장객이 전년보다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구군은 한반도섬, 양구 수목원 등 관광시설 입장객 수가 42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구 백자박물관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2만 3천 명이 방문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특수대응단이 겨울철 산악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빙벽 등반 훈련을 펼쳤습니다. 환동해 특수대응단은 지난달부터 오는 13일까지 설악산 토항성 폭포와 형제 폭포, 인제 매바위 인공폭포 등에서 빙벽 등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산악 지역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장시간 추위에 노출돼 저체온증 등 2차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 최근 7년간 설악산에서는 빙벽 사고와 실족 사고 등 겨울철 산악 사고가 209건 발생했고 155명이 구조됐습니다. 양구군이 전통시장 먹거리 업소 임차료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은 중앙시장 내 먹거리 업소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로 월 50만 원씩 1년간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17일까지 양구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이 2025년 횡성문화예술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공모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전문 예술인과 전문 예술단, 문화예술단체 등 5개 분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는 횡성문화관광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